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여주에서 원주를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착공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오늘 서원지역에서 착공식을 갖고 여주역에서 서원지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309억 원으로 오는 2028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준고속철 등이 투입돼 원주에서 여주까지가 9분, 서울 강남 수서까지가 40분, 인천 송도까지 87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강릉까지 국토를 횡단하는 동서축 철도가 완성되면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방선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가 전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원주시 태장동 학다리 인근에서 성수관로 설치 공사 중에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공사 진동의 여파로 배수지에서 각 지역 동네까지 물을 보내는 상수관로 접합부가 파열된 것으로 추정되고 태장 1, 2동, 봉산동, 소초면, 행구동, 개운동 5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단수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원주시는 오전 9시 32분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주민들에게 대비를 당부했고 3시간 만에 복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재급수를 시작했습니다. 영월군이 복례산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복례산 명소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476억 원이 투입될 복례산 명소화 사업은 금강공원에서 복례산 정상까지 1.4km를 모노레일로 연결하고 승강장과 전망홀, 전시 체험공간 등을 갖춘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2025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입니다. 영월 8경 중 하나인 복례산은 정상 부근에 별마로 천문대, 천문과학교육관,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산림욕장 등이 있는 관광 명소이지만 6km의 꼬불꼬불하고 가파른 접근로 때문에 관광객들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역 의원들의 총선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원주-을 송기현 의원과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허영 의원까지 2명의 현역 의원이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4월 총선 출마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가합 선거구 출마 의지를 밝힌 노영호 의원이 강원 현역 국회의원 중에선 처음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며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육군 제11사단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횡성과 홍천, 양평, 여주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장병들이 혹한의 기상 조건에서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군 장비와 군용 차량, 대규모 병력이 이동해 차량 정체와 사격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사단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부대 전화 430-6301번으로 연락달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한 원주 만두축제를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합니다. 원주시는 20만 명의 축제 방문객들이 주변 전통시장을 찾아 100억 원 상당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유발했고 방문객의 절반 이상이 타 지역 주민이었다며 만두축제를 원주의 대표 미식 관광축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방문객 절반 이상이 불편사항으로 꼽은 행사장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을 3배 확장하고 예산 확대와 굿즈 개발에도 나선다는 예정입니다. 도내 각 시군 의회가 의정비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군은 오늘 의정비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를 15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주민공청회와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원주시와 평창군, 영월군도 조만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의정비 인상 또는 동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정비 인상 논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상한선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늦어도 3월까지 의정비 동결이나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제처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국회 입법과정 참여를 지원합니다. 법제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률안이 월 평균 600건에 달한다며 일선 시군이 제때 검토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와 주제를 사전 조사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치단체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법리적인 쟁점을 검토해 정부 부처와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올해 지원 산업 민간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광해광업공단은 800억 원 상당의 저금리 융자 지원과 객내 통신 장비, 긴급 대피 시설을 포함하는 안전사고 예방 사업 139억 원 등 모두 1,133억 원 규모의 자원산업 민간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9억 원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